오늘날 지구상에는 가지각색의 생물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 진화의 결과죠. 새로운 종은 예외 없이 어떤 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다른 종으로 갈라진 거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도 조상이 있고 기원이 있습니다. 오늘 인류 진화의 한 단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사의 관점에서 눈 깜짝할 시간인 최근 1만 년의 인류 문명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물 종의 변화를 이해하기는 무리죠. 그 길고도 긴 시간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상상력이 빈약하죠. 그러나 진화사는 수많은 파편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재해석하여 구성하고 있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일 겁니다. 약 10여 분간 소개해드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거대한 파충류였던 공룡의 전성기가 막을 내릴 때쯤입니다. 지상에 습지대는 녹색과 갈색으로 덮여 있으나 이 시대의 식물은 양치류와 침엽수가 주류였습니다. 색깔이 요란한 꽃식물이 드물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포유동물은 아직 몸이 자그마하고 별로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에는 지각의 대변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변동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형과 기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공룡은 어느새 아주 사라져버렸습니다. 포유류, 조류, 곤충들이 동물계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낙엽수림이 발달하면서 곤충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포유류는 이미 말라 죽은 큰 나무나 나무뿌리의 구멍에 살고 있었습니다. 6,500만 년 전쯤 신생대 초기 포유류의 겉모양은 모두 엇비슷했죠. 길쭉한 몸통, 짤짤한 손과 발, 작은 눈, 그리고 유별나게 긴 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코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생활했습니다. 모두가 곤충이나 그 곤충의 유충 아니면 작은 도마뱀 등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나무숲이 솟아났습니다. 이때부터 원시 포유류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그룹으로 갈라져 진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숲의 바닥은 옛날 그대로 식충동물과 작은 포유류의 서식처였지만 나무의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거의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영장류가 지배하게 됐죠. 사는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영장류는 새로운 먹이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커지면서 더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먹이도 먹었습니다. 곤충 외에도 나뭇잎, 과실, 나무싹, 꽃 등 식물들을 그들의 식단에 새로 더하게 됐죠. 원숭이와 유인원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생물 집단을 우리는 영장류라고 부릅니다. 호미닌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가지는 영장류라는 더 큰 동물 집단의 일부지요. 유전학 연구는 1300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 사이에 우리가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와 보노보의 공통 조상의 갈래로부터 호미닌이 갈라져 나왔다고 보고 있죠. 호미닌이란 현재 멸종한 인간의 직계 또는 반계 조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두 발로 걷는 영장류를 말하죠.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호미닌의 가지에 달린 하나의 장가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종은 항상 어떤 종으로부터 시작하고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취약하고 연약하며 먹이사슬의 한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그리고 사나운 포식자와 가혹한 기후 조건에 휘둘리며 살던 우리 호미니드 종에서 인류는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지금과 같이 번창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최상의 포식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에 대한 추론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게 되면서 영장류의 겉모습도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0만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점에서 100년의 10만 배, 1000년의 10,000배, 만년의 1000배에 해당되는 시간인 1000만 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상상 불가한 시간의 길이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죠. 어쨌든 천지가 수천 번 변동할 시간이 지나갑니다.
영장류가 나무 위에 살기 시작한 지 거의 1000만 년이 지난 후에, 즉 신생대의 팔레오세에서 에오세가 되었을 때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동하거나 나무 줄기를 기어오르는 영장류가 등장합니다. 나무 위에 사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안전이 확보된다는 이점이 있죠. 우리가 뱀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를 타고 오를 수 있었던 뱀에 대한 영장류의 두려움이 우리 몸에 내재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500만 년 전까지 호미니는 다른 나무를 타고 오르는 영장류와 다를 바가 없었죠.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포식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건은 두 발 걷기였습니다. 인간의 계보는 약 440만 년 전에 에티오피아 아와시강 유역 주변의 숲에서 살았던 아르디페티쿠스 라미두스에서 시작합니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골격으로 밀어볼 때 여전히 나무 위에서 살았고 두 발 보행 능력은 원시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몸의 크기와 내용량은 침팬지와 거의 비슷했지요. 두 발 걷기를 시도했다는 흔적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두 발 걷기는 한 번의 완성품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나뭇가지를 타고 옮겨 다니거나 네 발로 걷는 호미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만 년 전쯤에는 완벽하게 두 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발로 걸어 자유로워진 손 덕분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진 인류는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바위를 사용해서 버려진 먹잇감의 뼈를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골지를 파먹으면서 숙련된 청소동물로 살아갈 수 있었죠. 청소동물로 살던 호미니는 시간이 지나자 훌륭한 사냥꾼이 됩니다. 큰 뇌와 인지 능력 덕분이죠.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며 사냥하는 다른 동물과 달리 협력적인 집단 사냥 기술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진 뇌 덕분에 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죠. 초기 인간은 돌을 얇게 조각내어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화산암이 쉽게 점여지므로 특별히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신체도 달라졌습니다. 몸의 생물학적 변화가 사냥꾼으로서의 삶에 도움을 준 거죠. 털이 빠지고 땀샘이 발달하면서 몸의 열을 쉽게 식힐 수 있게 되는 한편 어깨와 허리, 팔의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창과 같은 발사체 무기에 대한 숙련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사냥꾼으로서의 변화가 몸을 변화시킨 건지 몸이 변화되어서 사냥꾼으로서의 삶이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몸과 생활 습성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사냥꾼으로서의 효율성과 도구의 탄생만으로 호모사피엔스를 다른 호미닌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호미니드는 큰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익히지 않은 채소와 날고기를 소화하기 위해서였겠죠. 당시 영장류 선조들은 큰 소화제를 담을 수 있는 올챙이 배가 있었습니다. 올챙이 배가 발달했던 거죠.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위장이 커야 했던 거죠. 화석 기록을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뇌의 크기를 2배로 늘리고 도구와 무기를 섬세하게 다룸으로써 호미니드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인간 뇌 발달을 도왔을까요? 그리고 인지 능력 향상에 기여했을까요? 인간을 영장류에서 분리하는 것은 익혀먹기라고들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열로 음식을 익히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음식을 소화하는 일을 온전히 몸에 맡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소화 일부를 화로에 위탁한 거죠. 요리의 시작은 장 못지않게 뇌 발달을 촉진했다고 보는 거죠. 직립보행이 두 발 걷기가 땅에서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체내 에너지 흡수를 늘리지는 못합니다. 인류와 지구 운명을 바꿔놓은 인지혁명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익혀먹기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인간을 현명한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요리하는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닿으시나요? 이렇게 불을 길들인 것은 인류 역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미닌이었던 호모 에렉투스가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진화 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유전자 증거와 화석 증거 모두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부터 진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혁신이 인류 진화에 기여했다는 뜻이죠. 불을 다루는 기술을 추가해서 혁신을 일으킨 거죠. 고기와 채소를 익히자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치아가 덜 닳게 되었고,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는 화학결합과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음식의 에너지값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쉬워졌죠. 익힌 음식은 진화가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부채질했죠. 익혀 먹기는 체내 에너지 흡수를 늘리고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은 인지 혁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리는 우리를 바꾸었죠. 양질의 음식이 풍부해진 덕분에 인간은 점점 커지는 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동물에게 뇌는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죠. 사냥에는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므로 이 작은 직립한 유인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보다는 머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더 크고 더 힘센 동물들을 사냥하고 방어하려면 계획과 의사소통과 같은 조정된 행동뿐 아니라 상상력도 필요했습니다. 요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켰지요. 요리는 인류를 문명을 향한 길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를 지배하는 길로 인도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사는 화석이나 생태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추론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진화사가 불충분한 증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인류 역사라는 점을 인정해야죠.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제공되면 진화사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약한 인류가 사나운 포식자와 가혹한 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큰 뇌 덕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큰 뇌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불의 중요성, 불을 사용한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요리를 통해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섭취한 것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가